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수능 한국사 파이널 핵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입니다. 6월항쟁 이후에 등장했던 두 개의 정부가 되겠죠. 우리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기가 되게 길잖아요. 되게 긴데 의외로 이승만 정부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4.19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를 물어보는 문제로 자주 나오죠. 그리고 오히려 민주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월 민주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룩된 이후에 등장하는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를 물어보는 문항이 오히려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지금부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태우 정부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6월 민주항쟁으로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고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죠.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결과 여당의 노태우가 당선이 되었죠. 김영삼과 김대중의 야당이 분열하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었고요. 하지만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노태우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이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노태우가 이끌던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영삼의 정당, 김종필의 정당, 이렇게 세 가지 정당을 합당을 해가지고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이벤트를 잘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은요, 창설되는 과정을 주면서 연표 문항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주자유당의 창당이 노태우 정부 시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개최되었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냉전이 해체되는, 냉전의 종료라는 국제 정세의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국교를 맺었고요. 그리고 북한과도 대화에 나서가지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우리가 통일할 때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요. 여세를 몰아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부가 바로 노태우 정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거 같아요. 3당 합당을 통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했는데 3당 합당의 결과물이 바로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이제 노태우 정부 임기가 끝나가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었고 선거 결과 여당 후보였던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요, 우리가 흔히 문민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요, 노태우 정부보다 김영삼 정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문항을 구성할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자, 김영삼 정부는요, 첫 번째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넘버링 할까요? 알아야 되는 내용? 여러분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면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지방자치제라는 말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담백하게 외우려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한다 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전남도지사 이런 분들을 국민의 손으로 그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1995년의 일이고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요, 금융실명제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금융실명제.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그전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세나 부정부패, 불법 자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역사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법 처리했고요. 세 번째, 전두환 노태우를 사법 처리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김영란 정부 시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1996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했죠. 하지만 김영란 정부는 임기 말에 1997년도 말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 금융 자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외환 위기로 이거 죄송합니다. 이라고 할게요.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 금융 자금을 요청한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김영삼 정부를 물어보는 문항은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만큼이나 문항 구성이 가능한 게 김대중 정부가 있는데요. 우리 김대중 정부는 통일 쪽의 임팩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는 제가 통일 정책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한번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한 9월 모의평가 문항이고요. 밑줄 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네요.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얘기는 우선 이 대통령의 정책이랑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 문항의 연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금융실명 거래에 대한 경제명령을 발표하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대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뭐예요? 금융실명제. 대통령 누구? 김영삼. 그럼 정답은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있겠죠. 심지어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전두환 노태우 사법 처리, 혹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임기 말 외환위기 발생, 이런 것들이 다 정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정답은 이게 나왔네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거라고 보셔도 좋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영삼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요,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요,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